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비리그 입시와 또 우리 국내 학종, 의대를 포함한 국내 학종 다 포함되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비리그 입시 또 국내 우리가 의대라든가 국내 서울대 또 성균관대 카이스트 정도의 대학을 우리가 지원하시는 국제학교 또 해외 학부모님들 우리가 생계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먼저 좀 화면에 띄우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화면은 이번 2027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교생활 대체 서식입니다. 이 대체 서식을 우리가 화면에 띄운 이유는 아직도 이제 대체 서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또 아이비리그만 준비하는 또 해외에 있는 해외 대학만 준비하는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국내 입시로 올 때 이런 대체 서식이라는 서식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공유를 했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대체 서식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아이비리그 입시를 준비하는 국제학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또 국내 입시, 의대나 국내 대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 국제학교 또 해외 학부모님들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컨설팅이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면접에서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학교 학생들의 입시에서 상당히 민감하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국제학교에서 우리가 해외고에서 해외대학 아이비리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입시 학종 의대나 국내 입시에서 통용된 얘기입니다. 바로 컨설팅이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면접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컨설팅이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면접에서 무너지는 순간. 제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국제학교 입시, 또 해외고 입시의 경험을 살려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우리 아이 입시에서 과연 정말 서울대, 혹은 정말 성균관대, 의대, 뭐 카이스트, 또 우리가 정말 해외에 있는 유명한 아이비리그, 꼭 아이비리그까지 우리 아이가 못 간다 해도, 뭐 우리가 미국, 홍콩, 그다음에 영국 등등에서 한 30순위 안에 드는 대학을 갈 때 필요한 게 뭔지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제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항상 활동이 정말 화려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또 했고요. 뭐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고, 국제대회도 참여했고,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한 학생들도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비용과 시간을 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아이비리그 있는 유명한 우리가 해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컨설턴트한테 활동 연계도 설계도 받고 연구 주제도 추천받고요. 에세이를 첨삭받습니다. 9학년 때부터 이미 기본기를 깔아가기 시작하죠. 또 프로젝트에 맞는 결과물까지 완성합니다. 우리가 특히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갈 때는 서류가 우리가 많게는 정말 많은 양을 낼 수가 있죠. 한국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정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국 학종 뭐 의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나 또 영국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또 홍콩에 있는 대학도 좀 내용은 다른데 제가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이렇게 해서 학생이 붙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뭐 이걸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떨어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연구를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해서 떨어졌다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다 한 가지입니다.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서로만 보면 대단하게 보이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 입시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곧 면접되죠. 우리가 면접을 보고 그 학생을 인터뷰를 하면은 이렇게 총량을 늘려서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한 학생들 답변이 의외로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서 학종 순진하게 공부하고 진행하면 우리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아이의 어떤 그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좀 돼요. 해외 입시라고 해도 한국의 국내 최상위권 대학 의대, 서울대 입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입시는 아이비리그 입시하고 크게 다른 점이 물론 있습니다. 한국 고유말의 생기부를 통한 생기부와 연결되는 생기부 대체 서식과 연결되는 그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기 위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결과물을 냈지만 떨어지는 아이의 공통점을 좀 보면 의외로 답변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할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해서 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컨설팅의 맹점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구조까지, 성장의 구조까지도 가리키고 책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대학을 가려면. 프로젝트 제목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면접관이 이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한 학생한테 질문을 두세 번, 이건 한국 학종도 마찬가지, 의대도 마찬가지, 카이스트도 마찬가지. 물론 카이스트에는 이제 면접이 많이 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의대 입시에는 다 면접이 있죠. 두세 번, 치의대 입시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한의대 입시에도 면접이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면접에도 우리가 경영학과 학종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두세 번 아이하고 답변을 물어가다 보면 답변이 갑자기 막힙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유창하게 설명해요. 근데 조금만 입학사항관들이 대학 교수들이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그 질문의 시선이 달라지면 조그만 질문의 틀이 달라지면 프로젝트의 목적도 프로젝트의 방법도 자신의 역할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미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돈도 썼고 시간도 썼어. 국제학교 학부모님들, 해외고 학부모님들 등등등 했는데 아이가 다 완벽하게 해냈어. 누군가와 함께. 근데 왜 얘가 대학을 못 가냐? 그거는 그 누군가가, 컨설턴트가 그 아이한테 하는 논리 구조를 가리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면접 가면 이제 알아챈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학생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진 구조를 학생이 외워서 말하는 건지를 봅니다. 국내에 있는 뭐 서울에 있는 뭐 하위권 정도 대학은 아직도 그렇게 뭐 이제 외워서 암기해서 누군가 좀 만들어줘서 뭐 그렇게 대학을 가는 게 아직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이름 없는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들이고,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들을 가리키지 않죠. 중상위권, 거기도 상위권, 최고의 대학 카이스트, 서울대, 또 우리가 의대 대학들, 지역 인재, 그 다음에 뭐 지역 의사 전형이라든가 서울권에 있는 의대 인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의대는 거의 대부분의 논리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서류에 대한 면접에 대한 논리 구조.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이 보셔야 될 거는 프로젝트를 지도하면서 면접까지 같이 논리 구조를 가리키는 선생님인가 아닌가 가리키는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논리 구조가 이 프로젝트에 합당할 만큼 갖춰져 가는 과정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또 아이비리그를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뭐 했더니 그래서 결과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이 우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그 중요한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컨설팅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입시는 복잡합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입시, 한국에 있는 최상위 대학 의대 입시 할 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컨설팅을 받았냐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학생이 컨설팅의 소비자로만 남아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체가 돼야 돼요. 그거를 컨설팅이라는 영역에서 나와서 이것을 배우는 우리가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주제를 정해주고, 누군가 방법을 설계해주고, 누군가 보고서의 논리를 대신 만들어주고, 학생의 마지막 내용의 전달을 배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야 할 대학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하위권 대학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쳐도, 저희가 지금 논하는 여기서의 그 게임의 입시는 한국이면 의대, 또 서울대 정도 경영학과, 적어도 성균관대 정도의 의대,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비리그 이렇게 우리는 지금 목표를 삼고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의 수시는 아이비리그 입시는 입시 경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우리가 100년 넘게 이루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항관들은 그 학생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의 논리 구조를 본다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 서류 제출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진짜 붙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컨설팅의 영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이를 가리켜서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선생의 입장이 되면 면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접을 나중에 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은 결과물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과물 뒤에 있는 학생이 뭐를 본다?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걸 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그동안 입시에서 해외대 입시, 한국 입시 등등을 거치면서 제가 봤던 것들,
오히려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된 서류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거를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하는가? 첫 번째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입학사관관들이 왜 너는 이 주제를 선택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후속적으로 면접을 외워서 가리키는 무슨 입시 학원 같은 데를 가면 되게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질병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든가 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연구했다든가 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직접 기획했다든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짜여져 있는 작성된 소개문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면접관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 시점을, 시각을 좀 돌려서 물어봐요. 그런데 하필 왜 이 문제였냐? 수많은 문제 중에서 너가 왜 이 하필 이 문제를 선택했냐? 왜 이 니즈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생각했냐를 물어봅니다. 많은 학생들은 여기서 흔들려요.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서 학생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활용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대학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말 대학을 가고자 하면 선생 자체도 그 과정을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논리 구조가 서야 됩니다. 아이비리그 입시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학종 입시도 그래요.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 똑똑하고 공부가 잘하는 학생일수록 세상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어. 다시 말하면 눈이 세상으로 향해야 되는데 나로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아이비리그 그 입시 설명을 좀 할 때 성숙한 아이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저 미국의 한 30권 대학도 그렇고 순위가 한국의 학종도 마찬가지. 특히 한국의 학종은 굉장히 성숙한 학생을 뽑는데 그 성숙이라는 단어의 어떤 설명이 뭐냐? 타인과 내가 소통할 줄 아는 학생. 내 달란트, 내 전공 역량. 한국 입시는 전공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비리그 입시는 전공 역량이 그렇게 없지만 우리 한국 입시는 전공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어떻든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서 세상의 문제점을 나의 힘으로써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변만 또 해도 아주 틀린 답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뭐냐? 이건 틀린 답변은 아니야. 그 학생이 생각이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 학생의 생각이. 우리가 가르칠 때는, 우리 권영교육 제가 가르칠 때는 학생의 생각이 보이게 논리를,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면접관이 다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혹은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혹은 비슷한 여러 문제 중에서 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까? 혹은 이 문제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하면 프로젝트의 이미 주인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된 가능성이 많다. 이건 한국 입시도 마찬가지. 미국 입시도 마찬가지고 해외대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25년, 26년 가르쳤던 그 경험을 갖고 엑기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생은 처음부터 거대한 문제로, 사회 문제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의대나 한국에 있는 서울권 우리가 유명한 대학에 간 학생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 아이비리그 학생 다르고 학종 입시 붙은 학생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진짜 뭐가 있냐? 작은 불편함, 이상한 현상, 교과 수업에서 생긴 의문들, 작은 질문들이죠. 주변 사람과의 소통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의 사고의 논리가 시작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학교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프로젝트 제목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뭐 그래서 어떡하겠냐. 뭐 쓰레기를 줄이는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냐. 근데 면접에서 또 서류에서 특히나 생계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제가 공유하고 찍는 이 생계부 대체서식을 보면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어떤 항목이 있고, 요약을 해서 뭐 서울대는 100자, 성균관대는 50자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증빙 서류가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 우리가 뭐 30장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건당 3장 그러면 나머지 2장을 그 프로젝트를 한 이유와 내가 배운 점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점과 내 한국은 뭐가 있다고 해서 전공 적합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 전공 역량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기여했고 성장하는 과정이 됐는지를 마치 학교 생계부가 있는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의 생계부의 세특처럼 우리가 써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야기 없이 50자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아이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생각의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제시문에 녹여는 우리 면접이 돼야 되는 거죠. 의대 면접 문제를 제가 그동안 한 5년에 걸쳐서 쭉 서울대학교 문제를 면접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면접 문제 제시문을 보면 수학이 나오고 생명공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내가 의사가 되는 논리적 훈련의 그 과정에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어떻게 제시문에 녹여서 나의 생각을 의사인 입학사관관 대학 교수들에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는 비단 한국 입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비리그 입시, 아이비리그 입시까지 못 가도 아이가 한 미국에 있는 한 50개 정도 순위가 되는 대학에 가겠다. 이 정도 아이들의 대학을 갈 때도 우리가 에세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도 에세이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작은 불편,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현상, 교과 수업에서 생긴 의문, 주변 사람과의 경험. 이것이 이제 아이비를 하는 아이들하고는 이것이 더 얘기가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AP를 한다고 해도 과정을 이것을 내가 전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다면 그것과 붙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출발점이 이것이 바로 이 아이가 서류를 만들어가는 내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고 그것이 질문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면접에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실제 음식의 양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정확하고 아이가 할 수 있으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릇을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할 수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와닿는 문제인가.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고 이것이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들과 그렇지 못하게 그냥 무조건 굵직굵직한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의 섬세하고 예리한 질문이 지금은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입시 시장이라는 이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이 어떤 시장 안에서 그것이 결국은 가리키는 선생님의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저도 점심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식당 퇴식 후에 음식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단순히 학생들의 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메뉴에 따라 잔반의 양이 크게 달라졌고 배식량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 이게 중요해요. 배식량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 얘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사고 구조를 우리가 이제 뭐 1년 만에 와서 이거를 바꾼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은 학종도 국내 입시도 그렇고 아이비리그는 더 우리가 더 할 말이 없고 이거를 뭐 1년 만에 구조를 바꾼다가 아니에요. 9학년 때 해야 될 게 있고 10학년 때 해야 될 게 있고 11학년 때 해야 될 게 있고 12학년 때는 그 내가 한 거를 들여다보고 내 강점과 약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학 그다음에 한국 대학 또 이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홍콩에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영국 대학, 어느 대학에, 어느 나라의 어느 대학에서 나를 스카우트할 것인가, 나의 이 내용을 가치를 더 평가해 줄 것인가를 갖고 대학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제가 설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쭉쭉쭉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관찰을 해보니까 잔반의 양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이 학생의 매력으로, 메리트로 다가오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배식량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죠. 왜 그럴까 했더니 배식량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 영향을 주고 있더라.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식망 바꾸는 캠페인보다는 배식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이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우리 학교 예산에 맞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거는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이 진짜 실제 대학에 간 프로젝트예요. 이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도 우리가 또 따라해도 이거는 거기서 안 되는 거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 좀 세월이 지났고 제가 이미 대학을 간 학생의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죠? 하지만 생각이 매우 뭐라고 구체적.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뭐 후반부도 저한테 아직까지도 이제 입시가 한 달밖에 안 남는데 아직까지도 이번에 대학을 가려고 간다고 저한테 문의하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뭐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대학을 못 가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아, 생각 자체가.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간다고 그래도 왜 어떤 의미에서 그 의대를, 그 과를 가려고 하냐? 경영학과를 가려고 해도 어떤 세부 전공으로 가려고 하냐? 그럼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압니다. 이거는 가리켜서 될 건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모든 탐구 행위와 교과에서의 의문점들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건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예요. 관찰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기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학생 스스로 재정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성숙한 학생 중에 한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종도 그렇고 국내 입시도 그렇고 외국의 아이비리그 입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제학교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대한 주제를 선택했냐가 아니라 그 학생한테 맞는, 그 제가 그 학생의 그릇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생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고, 왜 그 문제를 놓지 않았는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대학을 보내는. 또 두 번째,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다 누군지 열심히 다 하죠. 근데 열심히 한 것이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해요. 컨설팅형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약점, 가리키지 않고 뭐 서류를 대행해 주거나 다 찍어내서 이미 다 찍어서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컨설팅 프로젝트의 큰 약점이 바로 이런 방법론에 있어요.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인터뷰, 데이터 분석, 문헌 연구, 실험, 프로토타입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해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학생에게 질문해 보면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면접관이 물어요. 설문조사는 왜 100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질문 문항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인터뷰 대상자는 왜 이사함을 정했습니까?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이게 아마 IB 과정에서 우리가 쭉쭉 올라가는 그 논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많이 되죠. 다른 연구 방법도 고려했습니까? 외워서 준비한 학생은 프로젝트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중간에 있던 선택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붙이려고 하면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아이의 논리를 이 안에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구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대학이 보고 싶은 것은 그 학생이 선택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사용할지, 어떤 자료를 제외할지, 누군가에게 질문할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지, 예상과 다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선택 하나하나에 학생의 사고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진짜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이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뭐 지방의 어느 대학을 모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은 명문대, 또 국내는 의제. 정말로 겉모습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살아남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과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저는 찾고 또 그 학생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어떤 자료를 제외하고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이것이 이제 그 학생의 사고력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대학 입시에 보여야 된다. 입학사관들한테. 미국 입시나 한국 학종, 한국 입시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청소년기에 소셜미디어 사용과 불안감의 관계를 조사했다고 하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설문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긴 학생들이 불안감도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가 불안관계를 높인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준비가 부족한 학생은 네.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감이 높아져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고력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이렇게 답하죠.
사용 시간과 불안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록 나타났지만 제 조사만으로 소셜미디어가 불안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불안감이 높은 학생이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학업 스트레스 같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다른 거에 대한 변수까지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죠. 이거를 하나로 답을 외워서 만약 답을 했다면 그 한 가지밖에는 말을 못하겠죠. 이 학생은 단순히 조사 결과를 암기한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범위와 말해주지 못하는 범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면접관은 또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이 학생의 다른 면들을 보라고 그래요. 다른 면을 통해서 이 학생의 성숙도를 조각처럼 우리가 맞춰가려고 그럽니다. 테트리스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물어보죠. 학업적 성숙도에 대한 얘기도 물어봅니다. 대학 수준의 사고는 아는 것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 카이스트, 뭔가를 많이 했는데도 요즘은 떨어져요. 그럼 기준이 뭐냐? 내가 이렇게 발명하고 상을 많이 탔으면 붙어야 되는데 왜 떨어지냐? 아니요. 많이 하고 얘가 많이 알았다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잘 들으세요.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하는 능력을 대학은 굉장히 요즘 특히나 입시 트렌드에서 구분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실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팀 활동도 많아요. 국제학교 학생들 보면 캠프도 많이 가고 팀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활동을 전략적으로 가야 할지, 어느 걸 하지 말아야 될지, 어느 학교에 의해서, 어느 국가에 의해서, 학원 국내 학종에 의해서 이게 다 나왔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해서 그걸 그냥 순진하게 다 대학에서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다 쓴다고 해서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나 활동을 할 때도 9학년 뭐 10학년 때까지는 활동을 좀 하죠. 11학년 때부터 학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학년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이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국제학교 학생들을 보면 뭐 팀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내 서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끌었다, 팀을 이끌었다. 특히나 리더십 중요하죠. 미국 대학은 리더십도 굉장히 더 중요해, 한국 대학보다. 한국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데 많이 비중을 준다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리더십 팀원들의 역할을 조정했다. 하지만 면접관은 추상적인 직책에 점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직책이 있어요. 내가 호텔의 뭐 총지배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한 1년 동안을 어떻게 해서 실적을 냈는가. 이게 어떻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물어요. 이렇게 어떤 그 뭐 역할을 크게 했다라든가 뭐 갈등을 조절했다거나 그것은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팀을 이끌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냐 물어본다. 팀원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이 의견 충돌을 본인만의 방식이 있냐 구체적인 상황을 줘요. 그다음에 본인이 빠졌다면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 달라졌겠는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암기로 우리가 뭐 아이비리그 인터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것을 에세이로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여러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생각을 없이 암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물 중 본인이 직접 만든 부분이 뭐고 이것이 전체에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단순히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직책을 맡아서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크게 과장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장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팩트, 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학생이 어떤 걸 기여했고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예측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리더십입니다. 갈등을 자기만의 관계의 어떤 방식으로 조절했다는 것만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학생은 우리가 외부 전문가가 만든 구조를 전문문 전달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를 정의한 것처럼 이제 서술해요. 근데 이랬을 때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수습했냐. 그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게 하려면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다음에 리미티드, 이 프로젝트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했다면 이 프로젝트의 내 프로젝트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걸 해본 학생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왜 실패했는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왜 끝났는지를 면접관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일반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다시 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반대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외부에서 이제 완성된 프로젝트를 전달받은 학생들의 한계는 이걸 얘기 못 합니다. 잘 몰라요. 같은 결과물을 갖고 성공 사례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정리를 벗어나면 얘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학생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자제들을 그렇게 앵무새 같이 외운 것만 답변하는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그거는 요즘 입시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트렌드에도 맞지가 않아요. 왜 아이들을 그렇게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조금 과정이 있고 조금 힘들어도 그 코스를 정확히 밟아 나가야죠. 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아이비리그 같은 어떤 명문대나 한국의 어떤 학종도 명문대잖아요. 어디에서 막혔는지, 무엇을 검증하지 못했는지, 처음에 가정이 어떻게 틀렸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한 학생들, 이런 사고력을 우리가 공부한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고가 훈련된 학생의 화법입니다. 한번 보면 사고가 훈련된 학생의 학생의 화법을 좀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장애 학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 학생을 했어요. 하나의 사용자 집단으로 생각했는데 조사하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학생이 필요한 걸로 하는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능력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을 전혀 안 해보면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대로만 이것을 준비했다 그러면 이 쉬운 것도 그 니즈를 판단 못해요. 얘는 해봤으니까. 또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점들을 가리켰으니까. 그래서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학생이 필요하로 하는 기능이 전혀 다르다. 이건 진짜 해본 아이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본 아이. 그래서 하나의 앱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초기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네 대학에 들어가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맞는, 니즈에 맞는 세부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대학은 이런 아이들을 뽑아요. 자, 이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여태까지의 강연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생각하는 능력을 컨설팅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과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리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미국 입시도 그렇고 한국 입시도 그렇고 홍콩 입시도 그렇고 영국 입시도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홍콩, 한국 대학은 무엇을 확인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똑같진 않아요. 볼까요? 국제학교 학생들이 여러 국가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 영국, 홍콩, 한국 대학은 평가 방식은 달라요. 근데 오늘은 좀 공통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의 공통점이 뭐냐? 학생이 제출한 활동과 생각이 실제로 학생의 것인지 확인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홍콩도 그래요. 미국 대학은 뭘로서 확인하냐? 에세이, 활동 목록, 추천서, 인터뷰 등을 통한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주도성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 어떤 질문이 생겼고, 어떤 관점이 생겼으며, 관점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으며, 실제로 무언가를 시간을 갖고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정리하고 한 학생들은 관점만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점의 변화도 보여야 돼요. 그 경험이 다음 활동으로 어떻게 연계되어서 이어질지도 보여야 됩니다. 영국 대학은 좀 달라요. 영국 대학은 전공에 대한 학업적 준비와 깊이를 중요하게 봐요. 학업 역량을 영국 대학은 더 많이 본다는 거죠. 학생이 특정 책을 읽었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해했고 어떤 개념의 의문을 가졌으며 다른 관점과 어떻게 연결했는지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과 비슷해 보여도 그 기본 바탕 질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관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업 내용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이어간다는 것 같지만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 대학은 에세이 활동 목록 추천서 인터뷰를 통해서 활동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생겼고 관점이 변했고 그 경험이 다음 활동으로 이어졌는가를 본다면 영국은 특정한 학업적인 관계, 학업적인 어떤 책, 뭐, 학업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비판적 이해 능력, 그다음에 어떤 개념, 좀 더 아카데믹한 게 영국이라는 게. 물론 미국 대학도 이제 대학마다 아카데믹한 게 있고, 좀 더 활동적인 게 있고 하지만 영국 대학이 미국 대학보다는 좀 더 아카데믹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의 의문을 가졌으면 어떤 관점이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변하는 것보다는 영국 대학은 어떤 관점과 어떻게 이 학업적인 부분이, 이 아카데믹한 부분이 연결됐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간은 달라요. 하지만 기본 밑바탕의 공통점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홍콩, 한국 대학. 홍콩 대학은 면접에도 지원 전공자에 대한 관심과 논리적 대응 능력이 홍콩 대학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학생이 준비한 문장을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질문. 이거는 이제 한국과 좀 비슷합니다. 추가 질문과 반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홍콩 대학과 한국 대학이 좀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생기부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공유대 화면에서 생기부 대체 서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면접과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 활동의 개수보다는 활동 간의 연결성. 그러니까 성장성을 본다. 우리는 이제 활동 간의 연결성을 갖고 성장성을 본다는 거예요. 탐구의 과정, 학생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입시 학종이 의대뿐부터 해서 중요하게 보는 건 문제 해결 과정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대학이 비슷하면서 다른 점. 이 강의는 더 분석, 제가 더 자세하게 공통점 다른 점, 그다음에 국제학교 학생들은 어느 학생들이 어떻게 12학년 때 내가 쓴 서류를 갖고 어느 대학에 내가 더 많이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구분하는 방법 등에서 설명을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국가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제가 오늘 이 첫 강에서 제가 이 지금 국제학교 학생들, 해외 학생들의 마스터 클래스 이번 이제 여름방학도 거의 다 끝나가죠. 근데 첫 강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우선 공통점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가?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은 스스로 질문하는가? 공통적인 사항. 이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가? 반론을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가? 제출된 프로젝트가 학생의 지적 성장과 연결이 돼 있는가?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선택을 받고 뽑힌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 과정을 얘기하면, 이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학부모들이 탈락할 것이다. 근데 아니요. 저와 함께, 저에게 아이를 맡긴 학부모님들, 그동안 25년 동안, 26년 동안 이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저한테 맡긴 학부모님.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입시들.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이 국내 의대를 간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불과하죠. 이걸 붙인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붙여요. 이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돌아가지 않고 정면 승부하고 그걸 저 또한 꼼꼼하게 학생한테 가르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한 겁니다. 이건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의 아이비리그 정도의 대학을 간 아이의 공통점이 뭐냐? 그 아이들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이비리그 간 애나 국내 학종으로 대학 간 아이나 이게 똑같아요. 이 아이들은 학종으로 대학을 간 애나 국내 대학, 서울대나 이 아이비리그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씩은 그 나라마다의 어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입시 환경이 다르겠지만 결국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성숙한 아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와도 이 아이들은 허둥대지 않아요. 제가 곁에서 가리키면서 본 우리 제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상황을 절대적으로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이 아이 최선의 해결책을 아이들이 찾아요. 이미 성숙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그랬냐? 아니요. 저한테 와서 2년, 3년 훈련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뿌듯해요.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바람이 불면. 자, 면접관은 질문을 외운 학생들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학생의 것인지 확인하는 5가지 질문, 그래서 뭐 제가 좀 많이 오늘 써왔는데, 마스터 클래스니까. 좀 평상적으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 대체 서식에 대해서 항상 기술적인 부분들, 국내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국내 의대 정도, 또 카이스트 정도의 서류를 우리가 만들고 성숙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미 아이비리그 정도의 어떤 성장 과정이 다 밟는 거거든요. 이것이 물론 나라마다의 어떤 변형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틀은 아이가 공부하고 아이가 성장해야 될 그 사고력이라는 틀은 아이비리그나 학종이나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질문,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들이 좀 아이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처음에 무엇이 이상하다고 느꼈니? 라고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단순히 전공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구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그 작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음식. 거기서 아주 작지만 섬세하게 아이의 관찰력과 질문이 연결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 준비 안 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허둥대는 건 둘째치고라도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 생각과 끝난 후에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냐에 대한 느낌과 배운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아이들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이비리그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세 번째 질문은 진행하면서 내가 직접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인가? 그 결정의 순간을 합리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미국 대학은 막 제시문에서 나오는 거, 한국 대학은 제시문을 통해서 또 나와야 되고, 미국 대학은 우리가 에세이를 통해서 나와야 돼서 다음 요 강의가 끝나면 이것이 결국 제가 이 컨설팅이 아이들한테 떨어지는 어떤 거를 주는가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논리력을 안 가리켰다는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논리력을 안 가리켰다, 떨어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아이비리그, 미국 대학, 아이비리그 정도의 해외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한테는 에세이 쓰는 방식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 이 의문점의 출발이 결국은 합격하는 에세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영교육의 교육 방법은 첫째, 질문은 학생한테 돌려주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근간을 가리키고 본인이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같이 서류 작업을 하면서 그게 해외대가 됐던 국내 학종이 됐던 그런 우리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결정 과정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논리 구조만 만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눈에 보이고 합격하는 우리가 서류 구조를 해외대나 국내대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보고서를 잘 쓰는 것과 말로 설명하는 것은 달라요. 프로젝트를 해내는 것과 이 프로젝트를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하는 건 다릅니다. 자료 없이 자신의 프로젝트의 진목력을 1분 단위, 3분 단위, 5분 단위로 또 국내 입시 같은 경우는 학종 제시문을 통해서 어떻게 의대에 대한 혹은 어떻게 약대에 대한 어떻게 한의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뭐 수의대에 대한 어떻게 치대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대학 가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열어줍니다. 자, 학부모가 이제 바꿔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됩니까? 라만 묻지 말고요. 우리 이 활동이 우리 아이가 직접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막막하게 아이비리그나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건요. 살짝 그것 생각만 바꿔보면 기존의 것만 조금 내려보고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찾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이 대학 입시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합격하는 아이들 뒤에는 그 아이를 못지않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다 이제 아이들과 지지를 하고 무엇보다 도움을 주시지만 우선 첫 번째 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학부모들하고 달라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결국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항상 뭐 이제 보면
이 활동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됩니까? 맙니까? 이렇게 아주 얕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대학을 합격시키는 그 뒤에 있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이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질문의 간극이 다르는 거죠. 또 이제 보면 결과물에 집착합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정말 대학을 보내신 학부모님들을 보면 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우리 아이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를 물어보십니다. 또 우리가 뭐 아이비리그 할 때는 논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아이가 이 논문의 질문과 방법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 이 과정을 선생님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 서류를 회대가 됐던 국리학종이 됐던 만들어가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입시에서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는 결과물이 없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번 지금 그 여름에 다른 데서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저 찾아오는 학부모들인데 저는 사실은 그게 위험한 것보다는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결과물은 있는데 학생이 없는 프로젝트가 난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그 결과물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학생이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컨설턴트를 선생님이라고 볼게요. 뭐 컨설턴트와 선생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진행하는 분이 선생의 마음으로 아이한테 이거를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서 가르치지 않았던지 아니면 이 아이가 너무 늦게 와서 결과물만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선은 결과물을 만드느라고 이 아이가 너무 늦게 왔으니까 결과물을 만드느라고 이 아이한테 제대로 이 설명을 할 수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는 아예 가르칠 마음이 없었고 서류만 만들어 주려고 했고 후자는 가르쳐 줄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늦게 와서 시간이 없었다는 어쨌든 이 아이는 이 사고력을 갖지 못한 거예요. 국내 입시가 됐든 해외 입시가 됐든.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결과물이 없는 학생은 시간을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 돼요. 정말 위험한 학생은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에 학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도 미국 대학, 홍콩 대학, 영국 대학, 한국 대학 설명하면서 또 제가 그 학생의 캐릭터라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어떤 강의 주제는 우리가 현명한 아이, 성장한 아이가 무엇이냐가 바로 이 강의 내용에 그건 결국 논리적으로 니즈를,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는 아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아이다. 시간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해서 결과물은 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프로젝트는 뭐 가리키고 도와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없으니까 이거를 습득을 못하면 이 아이가 프로젝트를 앞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둘 가리키면 밀어내서 아이가 할 수 있게 때려줘야 되는데 아이가 이거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학종이라는 거를 준비를 아무리 시켜도 프로젝트를 못하는 절름 발이가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기간과 생각과 이것이 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간 안에 이 아이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해외대는 9학년 때. 9학년 때부터 와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는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설명을 했을 겁니다. 기간을 쌓아야 되고 국내 학종도 최대한 1학년 때나 고2 때 검정고시 학생들은 2년 정도의 기간은 소한 남겨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지. 그렇게 이게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려면 하겠지만 물론 저도 뭐 결과물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학생을 원한다면 학생을 위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특히나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또 아이비리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대학일수록 이렇게 허수아비인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 정말 해내야 되죠. 좋은 선생님의 프로그램과 교육 철학을 받고 배워서 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허수아비의 프로젝트들은 면접에서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면접이 없더라도 에세이 일관성, 추천서의 내용, 다른 활동과의 연결해서 불일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려한 결과물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아이가 어떤 그릇이고 컨설팅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아이는 어떻게 사고력을 키워갈 수 있고 또 아이에게 맞는 니즈의 궁금증의 질문도 아이에게 맞는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 학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간이 너무 없다. 이 아이가 너무 늦게 들어왔는데 대학은 원한다. 그럼 저도 선생이니까 프로젝트를 준비를 시키지만 그 제가 정말로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가져가야 될 건 저한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최상의 대학들을 갈 수가
해외대도 그렇고 국내 학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일반 컨설팅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에세이를 쓰는 방법, 특히나 해외대를 갈 때, 아이비리그를 갈 때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결국 글의 힘이, 생각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는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드리고 이것이 다른 데와 다른 번영교육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를 중시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 갖고 우선 에세이 갖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비리그 국내 학종 마스터 클래스 강의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죠. 번영교육 권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